오늘 아침에 김문수 캠프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젯밤 이준석 측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단일화는 무산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단일화 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뿌리가 같고 뭐 사전 투표 끝났기 때문에 네. 단일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들이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거는 네. 저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안철수 전 후보 네. 의원이 자기는 자를 손가락이 없는데 네. 나중에 윤석열 후보를 찍고 나면 손가락 자를 것이다라고 해놓고 네.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죠. 사전 투표 직전에 네.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나중에는 그 단일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빌드업하는 것인데 거다. 예, 이번에는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구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 측에도 분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죽어도 내란 세력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하는 뭐 추세상의 한 10%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고 네. 그 젊은 사람들은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에 투표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설사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들은 사전 투표 끝나고 나면은 무효표가 돼 있어 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본투표 때 국민의힘에게 올 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다고도 봐야 됩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도 지금 사전 투표 이후에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되면 그때 후보 투표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본투표 성향이 굉장히 높은 성향들 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서 단 한 표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게 하려면 네. 사전 투표 이후에 단일화했을 경우에 사전 투표 이미 한 사람들은 이재명 투표를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본 투표에는 자신들한테 올 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계산이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전 투표 끝나고 단일화하는 것도 네. 우리가 시나리오에서는 뺄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끝까지 경계하고 예. 끝까지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관점 때문에 양자가 단일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른 또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꿍꿍이보다는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로 단일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 한 표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못 가게 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사전 투표 끝나고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설령 단일화를 한다 한들 이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크기 때문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또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저희는 한 표라도 더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동탄에서 계속 선거 캠페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실 텐데, 그러니까 소위 이게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다 이제 이런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 계신 특히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준석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반감 또는 입장을 보이시는지 혹시 직접 들으신 얘기가 좀 있으신지요? 뭐 동탄 주민들은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실리적이세요. 그래서 실리? 예. 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를 뽑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후보고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평가를 여러 군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엄청 실망했죠. 혐오의 낙인을 찍는 게고 본인이 씻을 수 없는 발언들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했고 실제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반하장인 거죠. 네. 적반하장을 제일 싫어하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뽑지 말자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적반하장으로 예.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거 다 봤는데 예. 와 반성까지 안 하네? 이런 여론에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인의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싸우겠다라는 건데 그 싸우겠다라는 게 마치 뭐 기성세대라든가 나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었어 이거는 너희들의 어떤 집단 린치야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태도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뭐 당원이 뭐 1000명이 늘었다 오히려 나를 지지하는 원군이 훨씬 더 많다 이제 이런 건데요. 실제로 득표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득표도 실제로 그 정도로 나올 저는 거라고 안 나올 보세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더 실망한 떨어질까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네. 그리고 기대 심리가 네. 그 분명히 이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실제 투표장 가면 우리도 떨리잖아요. 예. 저도 정치인이지만 저도 떨려요. 예.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근데 그 기대 심리와 앞으로 정치가 가야 될 방향, 그 미래에 대해서 투표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떨리는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데 네. 그 토론회를 전 국민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에 네. 분노 투표자가 더 늘어서 사전 투표가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의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다.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둘 다 젊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젊은 도시, 그러니까 그 동탄의 이제 그 선거인들의 대체적인 연령대가 상당히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동탄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까요? 동탄에서도 여론조사만큼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조차도 버림받은 후보가 될 거다. 실제로 저는 지역구에서도 네. 그러니까 과거 이준석 후보가 총선에서는 한 40% 정도 얻었거든요. 그때는 기대 심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이 섞여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나 기대 심리가 좀 더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 대표급의 젊은 이 후보가 나왔으니까 한번 밀어주자라고 의견이 있었을 거로 보는데 네. 그 민낯을 다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국회 안에서도 의원님은 뭐 여야를 떠나서 젊은 정치인들의 어떤 연대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영을 넘어서 그리고 젊은 세대가 좀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인데 그런 연대 틀도 좀 갖고 계시죠. 뭐 실제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의견 교율도 하죠. 네, 그리고 뭐 천하람 우리가 의원, 이준석 의원, 뭐 의원님 뭐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연금 토론회 했을 때 이준석 후보는 없었고요. 네. 천하람 의원이랑 뭐 김재섭 의원이랑 김재섭, 뭐 저희나 미소영 의원, 장철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뭐 우재준 의원 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김용태 의원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그 연대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견도 주고받고 최대한 뭐 당리당략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지는 않죠. 비판 강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 있는 30대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연대에서 비판해보자 이런 의견은 없으세요? 연대에서 비판할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전국민적 잘못한 사항인데 이거는 뭐 연대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저도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고 아마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치사에 대해서는 각자 엄청난 비판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김재섭 의원도 한 방송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아마 같은 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났던 겁니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뭐 소모된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구태 정치인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혼자서 뭘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없다고 자율권이 없다 김용태에게 보고 김용태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맡겼으면 좋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 대표라고 하면 이 당에 대한 체질 개선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그게 힘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오고 나서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됐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고 네. 당원들이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반영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만 앞으로 오는 미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김영태 의원은 와가지고 하는 거 뭐예요? 그죠. 김문수 후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토대가 없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뭐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 방송에서 할 수 있을지에 예. 대한 뭐 고민이 있는데 예. 어쨌든 실권 없는 바지 사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실권 없는 싶습니다. 바지 사장이다. 네. 김용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네.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투표 오늘 사전 투표 있고 내주 화요일 본투표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네. 젊은 세대 정치인으로서 당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가열차게 정치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권력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비판해 주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독려도 해주시기를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